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이게 이산 가져갈 때 이산이고 떨어져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변수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의 몸무게 아니면 수학 점수라고 할 때, 그래서 수학 점수가 예를 들어서 1점 맞은 애가 있고 2점 맞은 애가 있고 3점 맞은 애가 있다고 하면은 1과 2 사이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으니까 1과 2는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떨어져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변수 이런 뜻이야. 그래서 만약에 도수라고 하면 얘가 몇 명 있냐 이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2명 있고 3명 있고 2명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몇 명 있냐 그걸 도수라고 불러. 근데 이제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에 몇 명 있냐 분에 걔를 전체 도수라고 불러. 2 더하기 3 더하기 2 하면 7 되는 거 같지. 얘가 전체 도수인데 전체 도수분의 도수를 해주면은 걔가 얘에 대한 확률이 나오겠지. 아무나 랜덤으로 뽑았을 때 수학 점수 1점 맞은 학생이 뽑힐 확률은 전체 7명 있으니까 7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는 7분의 3일 거고 7분의 2가 되겠지. 근데 내가 수학 점수 분포를 x라고 할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이제 평균이라고 하고 기대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을 기호로 쓸 때는 이거의 평균 이렇게 써. 그래서 그럼 얘는 수학 점수가 1인 사람이 2명 있고 2인 사람이 3명 있고 3인 사람 2명 있으면은 1인 사람 2명이니까 1 곱하기 2. 그리고 2인 사람 3명 있으니까 2 곱하기 3. 3인 사람 2명 있으니까 3 곱하기 2라고 쓰면은 사람들의 수학 점수를 다 더한 거야. 근데 여기다가 7을 딱 나누면은 수학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7 사람이 전체 몇 명 있냐로 나눴으니까 이 7명의 사람들에 대한 수학 점수 평균이 나오거든. 근데 얘가 계산해보면은 2가 나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기준 딱 대칭이니까 수학 점수가 1인 사람이 이렇게 2명 있고 2인 사람이 이렇게 3명 있고 3인 사람이 2명 있으면은 이 사람들의 수학 점수들의 합을 구하려고 할 때 얘가 1점을 얘한테 나눠줬다고 생각해도 되고, 얘가 1점을 나눠주면은 이렇게 돼서 전부 다 수학 점수 2점 맞은 거랑 똑같은 거겠지. 그럼 얘는 평균이 2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평균은 지금 2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또 알아야 되는 게 편차라는 게 있는데,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야. 별량 빼기 평균. 근데 여기서 평균이 2니까 한 별량 빼기 평균을 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고 1 빼기 2니까 얘는 2 빼기 2니까 0이고 3 빼기 2니까 1 이렇게 돼. 그래서 편차가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0, 얘는 1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얘를 조금 일반화 시켜볼게. 여기서 확률 변수 x가 있고, 이게 막 키일 수도 있고 몸무게일 수도 있고 수학 점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얘를 도수, 얘를 이제 확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가 x1인 사람도 있고 x2인 사람도 있고 x3인 사람도 있고 xi인 사람도 있고 xn인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키가 x1인 사람이 f1명 있고, 그러니까 얘가 몇 명 있냐 이거야. 걔를 도수라고 불러. 그럼 키가 x2인 사람이 f2명, 키가 x3인 사람이 f3명, fi명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fn명 이렇게. 그럼 키가 x1인 사람에 대한 확률은 p1, p2, p3 이렇게 쓸게. pi, 얘를 pn.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제 키가 x1인 사람이 f1명, x2인 사람이 f2명, x3인 사람이 f3명, xn인 사람이 fn명 있는 건데, 얘네들을 모조리 다 더하면은 전체 몇 명인지 나와. 걔가 여기서는 2 더하기 3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2 더하기 3 더하기 2 하면 7 이렇게 되지. 얘를 가지고
이거를 위아래로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노스. 뭐라고 했지? 위아래로 곱해서 다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수학 점수 합부할 때 1인 사람이 2명 있으니까 1 곱하기 2 수학 점수가 2인 사람이 3명 있으니까 2 곱하기 3 3인 사람이 2명 있으니까 3 곱하기 2 하면은 사람들이 수학 점수 합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나누기 7을 해주면은 근데 이 7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 다 더한 거. 그래서 얘가 이거 더한 거 이게 전체 몇 명인지가 나오는 거야. 이게 전체 몇 명이냐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평균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i라고 쓰면은 얘네들을 모조리 더한 거기 때문에 얘가 전체 노스인데 얘를 라지 n명이라고 둔 거야. 아까 여기서 얘가 7명에 해당하는 숫자야. 여기서 그래서 그럼 전체 라지 n명으로 얘를 나눠주면은 키가 x1인 사람이 뽑힐 확률이 나오거든. 그러면 얘는 라지 n분의 f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라지 n분의 f3가 되고 그럼 얘는 라지 n분의 fn이 되고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러면은 아까 하던 거 똑같이 해주면은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얘랑 얘랑 다 곱해서 더한 다음에 라지 n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해줄게. xi 곱하기 fi인데 이거를 i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더해. 그럼 사람들의 이제 키가 다 더해진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전체 라지 n명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 그럼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지금 키에 대한 평균이 나오거든. 근데 얘를 가지고 라지 n을 이렇게 시그마의 성질에서 숫자를 뺄 수도 있지만 다시 들여보낼 수도 있겠지. 다시 들여보내주고 얘가 시그마 i부터 n까지 xi의 pi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라지 n분의 fi 얘를 그냥 이제 pi라고 씁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 이렇게 구해지게 돼요. 그래서 얘에 대한 평균 그래서 시그마 xi pi 이렇게 나오고 근데 만약에 봐봐 여기서 별량 빼기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은 얘를 이제 편차라고 불러. 편차 별량 빼기 평균을. 그럼 여기서는 x1 빼기 m x2 빼기 m x3 빼기 m xi 빼기 m xn 빼기 m인데 근데 이 편차를 구하는 목적이 있거든. 그 평균에서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편차를 구하는 목적이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그 밀집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편차를 구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 애들의 수학 점수 분포가 이렇게 된다고 치고 2반 애들의 수학 점수 분포가 2반 애들의 수학 점수 분포 내가 y라고 할게. 그러면은 2반을 봤더니 수학 점수가 갑자기 1점 맞은 애도 있고 갑자기 9점 맞은 애가 있고 17점 맞은 애도 있는 거야. 그럼 몇 명 있냐면은 똑같이 2명, 3명, 2명 있다고 할게. 그러면은 이제 확률이라고 하면은 7분의 2, 7분의 3, 7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똑같이 편차를 구하면 편차를 구해보잖아. 그럼 얘는 구기준 대칭이라서 이렇게 해도 8만큼 차이 나고 이렇게 해도 8만큼 차이 나지. 구기준 대칭이기 때문에 평균이 9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평균을 다 빼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8이 되고 얘는 0이 되고 얘는 8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내가 편차의 평균을 구하잖아. 그럼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를 더하면 또다시 0이 나오거든. 원래는 이제 평균 구할 때 마이너스 8 곱하기 2 더하기 0 곱하기 3 더하기 편차의 평균 구할 때 이렇게 하면 편차의 합이 나왔지.
여기다가 나누기 7을 이렇게 하면 되지만 확률에다가 다 곱해서 이렇게 더하더라도 답이 똑같을 수밖에 없지. 8 곱하기 7분의 1. 이걸 7분의 1 따로 계산하는 거지. 마이너스 8 곱하기 7분의 1. 분배한 거 분배. 0 곱하기 7분의 3. 그리고 8 곱하기 7분의 2. 분배 법칙한 거야. 얘는 0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얘가 7분의 빼기 16이랑 7분의 16을 더하니까 얘가 0이 나오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얘 가지고 편차의 평균을 구한다고 하잖아. 별량 빼기 평균, 편차의 평균.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은 얘도 마이너스 1 곱하기 2, 0 곱하기 3, 1 곱하기 2는 편차의 합이 나오거든. 여기다가 전체 7명으로 딱 나눠주면 되는데 또 분배 법칙 할 거야. 그냥 봐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지. 확률에다가 편차를 다 곱해서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은 그 편차의 평균이 나와. 근데 얘도 0이 나오거든. 그럼 편차의 평균을 구할 때 봐봐. 얘 가지고 일반 애들 가지고 편차의 평균을 구해도 0이고 이반 애들 가지고 편차의 평균을 구해도 0이거든. 그 평균을 구했을 때는 얘는 2고 얘는 9니까 이반 애들이 공부 더 잘하네? 이렇게 알 수는 있어. 근데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똑같이 0이니까 걔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거야. 편차의 평균을 구해서는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원래 편차가 평균에서 밀집도를 알고 싶어서 한 건데 편차의 절대값들을 봐봐. 대체적으로 얘는 1, 0, 1인데 얘가 8, 0, 8이잖아. 그럼 편차의 절대값들이 대체적으로 이반 애들이 더 크지. 그럼 편차의 절대값들이 대체적으로 이반 애들이 더 크기 때문에 뭔가 평균 주변에서 더 밀집되어 있는 반이 어떤 반이냐라고 했을 때는 일반인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그럼 편차의 평균을 구해서 밀집도를 파악하고 싶었는데 자꾸 0이 나오고 있고 왜 0이 나오는지 봤더니 여기는 마이너스랑 여기는 플러스가 자꾸 날아가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이너스랑 여기는 플러스가 자꾸 날아가는 거야. 그럼 이 날아가는 걸 막으면 될 것 같지. 그래서 정의하기 시작한 게 분산이야. 제곱해서 평균 내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은 얘를 제곱해서 평균 내다 보면은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을 가지고 편차 제곱 평균 구한다고 하잖아. 그럼 편차를 제곱해주면은 얘는 1, 0, 1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편차를 제곱해주면은 64, 0, 64 이렇게 나와. 그럼 이 마이너스가 날라갔지. 그럼 이대로 이 편차 제곱을 가지고 평균을 내보는 거야. 그럼 편차 제곱 평균 낼 때 이제 봐봐. 1 곱하기 2 더하기 0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2에서 7을 마지막에 나눠도 되지만 7로 미리 나눠놓고 얘한테 그냥 곱해서 더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1 곱하기 7분의 2 더하기 0 곱하기 7분의 3 더하기 1 곱하기 7분의 2 하면은 7분의 4야. 근데 얘 가지고 64 곱하기 7분의 2 더하기 0 곱하기 7분의 3 더하기 64 곱하기 7분의 2 하면 7분의 256이야. 그럼 얘가 편차의 제곱에 평균이 훨씬 크지. 근데 편차 제곱 평균이 크다는 거는 편차들이 절대값들이 대체적으로 크다는 얘기야. 근데 편차의 절대값들이 대체적으로 크다는 얘기는 평균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봐봐. 평균 주변에 밀집이 돼 있다고 치면은 밀집이 돼 있으면은 편차들의 절대값들이 대체적으로 작아져. 그래서 편차의 절대값들이 대체적으로 작아진다. 대체적으로 작아지게 되고 편차를 제곱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작아진다. 편차 제곱들이 대체적으로 작아지면은 편차 제곱 평균했을 때는 작아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평균에서 더 밀집되어 있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그래서 편차 제곱을 평균 낸 게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가지고 분산이라고 정의를 해. 그래서 봐봐.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언제나 0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없고, 그 편차의 평균이 일반적으로 0 나오는 거 증명하면 이렇게 돼. 별량 빼기 평균, 편차의 평균. 그러면은 얘는 이제 편차라는 건 이제 얘를 가지고 평균을 낸 거니까 시그마 xi 빼기 m 곱하기 fi 이렇게 해주면은 편차들의 합이 나오거든. 여기다가 전체 라지 n명으로 나누기를 해줘. 이렇게 나누기를 해주면은 편차들의 평균이 나오겠지. 근데 이 라지 n을 이렇게 나눠주면은 얘가 pi가 되겠지. 그럼 얘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m pi 이렇게 나와. 근데 얘는 여기까지 오고, 근데 얘는 봐봐. 시그마 xi pi에다가 m 곱하기 pi인데 시그마를 분배해서 쓰면은 근데 m 밖으로 뺄 수가 있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되지. 근데 얘 많이 본 거지. 이거 평균. 그래서 얘가 평균인 거고, 얘도 평균인데 확률을 다 더했지. 확률을 다 더하면은 1이지. 그럼 1 곱하기 평균이니까 그냥 평균 빼기 평균이지. 그래서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편차의 평균이 언제나 0이 나온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편차인데 편차의 평균이 0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걔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예 없으니까 이제 그 0이 나오는 이유를 봤더니 여기는 마이너스랑 여기는 플러스랑 자꾸 날아가는 거, 여기는 마이너스랑 여기는 플러스가 자꾸 날아가는 거. 그럼 이걸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지. 그래서 제곱해서 평균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 그래서 분산을 만든 거야. 평균 주변에서의 밀집도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분산은 봐봐. 이제 분산은 vx라고 쓰고 정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면은 또 시그마 한 별량 빼기 평균 제곱, 이게 편차 제곱 곱하기 이제 몇 명 있냐 봐봐. x 빼기 m의 제곱, 이게 편차 제곱인데 그럼 일반화시켜서 쓰면 xi 빼기 m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얘는 x1 빼기 m의 제곱, x2 빼기 m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은 편차 제곱들의 합을 구하려고 하면은 얘랑 fi랑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라지 n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근데 라지 n은 상수니까 얘를 들여보내도 되지. 그럼 들여보내면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얘가 이렇게 돼. 근데 라지 n분 fi가 뭐지? 얘가 pi지. 그래서 얘를 pi로 바꿀 수 있게 돼. 그래서 시그마 pi가 나오면은 앞으로는 이 가운데 있는 놈의 평균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시그마 별표 pi 이러면은 그냥 별표의 평균이다 이렇게 느껴주면 돼. 그래서 문제 풀다가도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m pi 이렇게 나오면은 읽을 때 별량 빼기 평균, 얘 편차네. 편차의 시그마 평균, 편차의 평균이구나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근데 얘는 언제나 0이 나오게 돼. 왜냐면은 다시 짧게 증명해보면은 xi pi m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근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는 확률을 다 더했으니까 1이고, 근데 얘는 기대값 m인 거지. n. 그럼 m 빼기 m인 거지. 얘가 0. 그 편차의 평균이 0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편차의 평균이 0인 걸 증명하고 있는 거야. 별량 빼기 평균 편차.
0이에요? 항상 0이야. 그래서 걔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포를 가져오더라도 편차의 평균을 구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알 수 없는 이유가 자꾸 0이 나오는 이유가 이 마이너스랑 여기는 플러스가 자꾸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무력화시키려고 제곱해서 평균 낸 게 분산이야. 평균에서 밀집도를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분산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 평균 주변에서의 밀집도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분산이라고 봐주면 돼요. 여기서 이거 좀만 더 정리해 볼게. 여기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에 빼기 2mx i에 더하기 m제곱에 pi. 근데 얘를 보면은 시그마 xi 제곱에 분배할게 pi. 그리고 2m은 상수니까 밖으로 뺄 수가 있거든. 그럼 2m 곱하기 시그마 xi pi. 그리고 m제곱 밖으로 뺄 수 있겠지. 시그마 pi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다 i는 1부터 n까지야. 그럼 얘는 시그마 xi pi 이게 평균인 거지. 이거 뭐지? 이거 이런 거지. 그러면은 시그마 xi의 제곱에 pi 빼기 2m 제곱에 플러스 m 제곱. 그럼 빼기 2m 제곱 더하기 m 제곱이니까 한 번에 마이너스 m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그래서 이게 보면은 또 시그마 pi가 나왔잖아. 시그마 pi 이게 평균. 별량을 제곱한 것들의 시그마 pi 평균. 그래서 별량을 제곱한 것들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래서 별량을 제곱한 것들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정의거든.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정의에 해당하고 이게 정의에 해당하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해. 이게 계산식이다. 그래서 계산할 때 얘가 편할 때가 많은데 사실 꼭 그렇진 않아서 뭘 쓰든 상관없긴 한데 이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이게 정의고 이 정의에 의해서 이제 증명된 식이 이거라고 봐주면 돼. 그래서 편차 제곱 평균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정의에 해당하고 편차 제곱의 평균. 그 두 번째로 구하는 방법이 별량을 제곱한 것들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다. 이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거 쓸 때 봐봐. vx는 첫 번째로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근데 평균이란 말이 있으면 시그마 pi를 쓰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 pi 이게 평균. 근데 편차 제곱을 가운데다 써주면 돼. 별량 빼기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리고 또 다른 구하는 방법이 이제 제곱의 평균이라고 할게. 별량을 제곱한 것들의 평균인데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암기해야 되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편차 제곱의 평균. 보통 나는 이렇게 외우긴 했어.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 계산식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 계산식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외워줘야 돼. 혼자 계속 가면서 혼자 막 말해봐야 돼. 정의가 뭐였지? 편차 제곱 평균. 계산식이 뭐였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계속 이걸 좀 여러 번 해줘야 돼. 그래서 정의가 뭐였냐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 또 다른 구하는 방법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봐봐, 평균이라지. 평균 시그마 pi를 쓰면 돼. 그럼 편차, 별량, 편차가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 편차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 그리고 시그마 pi,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게 정의고, 이로 인해서 이거 열심히 아까 전개해봤지? 이렇게 다시 가르쳐줄게. 그래서 구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봐주면 돼. 편차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래서 이게 그냥 정의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계산식이라고 많이 말을 해. 그래서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 계산식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 계산식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아니야. 근데 이제 제곱해서 평균 내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커지지.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거기다 루트를 씌운 거를 그냥 표준 편차라고 불러. 그래서 시그마 x라고 쓰고, 얘는 그냥 정의가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야. 분산의 정의가 뭐였지? 아직은 안 알려줬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래서 시그마, 평균이니까 시그마 pi를 이 가운데다 이제 편차 제곱을 써주면 돼. 그럼 별량 빼기 평균, 편차 제곱의 시그마 pi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계산식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래서 또 평균이니까 시그마 pi를 쓰고, 별량 제곱한 것들의 평균, 이런 말이 너무 기니까 그냥 제곱의 평균 이렇게 한 거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i는 1부터 n까지. 이게 일단 분산. 아니 표준 편차. 이 위에 거가 분산. 이거는 암기해야 돼.